깊이 있는 관계 경험하기 118페이지. 2장 끝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최근 발전에 대한 탐색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 상담에서 내담자의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내담자에게 의미 있는 과정과 자기 대화에 대해 작업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적 과정에 살고 있는 내담자를 만나기 위해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사용할 자아의 표상적인 측면이라 불리는 것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길 원한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가면을 쓰는데 능숙하다. 실제로 우리는 각기 다른 사회적 상황에 맞는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실제이고 중요한 대표성을 가지지만 그것이 우리에 대해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가장할 필요가 없는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믿고 느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한 일상의 초상은 사회적 상황에 어울리는 얼굴을 나타내고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능숙하게 조각된다. 많은 사회심리학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나타나는 얼굴을 탐구하는 헌실적인 노력이 있어 왔다. 그 연구 결과는 인간이 보여주는 능숙함에 우리를 다시 놀라게 만들었다. 아마도 아동기의 중요한 기술 중 한 가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일 것이다. 넓은 범위의 수용을 제공받지 못하고 대신에 편협한 일단의 가치 조건을 제공받은 어린아이에게는 다양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분명 생존 가치를 지닌다. 상담 관계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방식으로 기대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더욱이 그 관계는 상담자가 상호 간의 동등한 인간적 관심을 내담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한 명백하게 그들 편으로 치우쳐 있다. 이러한 모든 상태는 내담자가 자아의 표상적인 차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존재적 자아를 더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의 상담 회기 대부분을 살펴보면 내담자 대부분이 여전히 표상적인 자아 뒤에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때때로 이러한 자아상은 다른 삶의 맥락에서 보일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내담자가 그 상황에 적합하다고 믿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한 그것이 연기임에도 상담자와 내담자 자신에게 자신에 대해 바랐던 인상을 보여줄 것이다. 왜 내담자는 이러한 표상적인 방식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는가? 일부는 습관적일 것이다. 겉모습만 보여주는 사회 기술과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의 사회적 존재 차원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 그것을 따로 제쳐두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과 똑같이 우리의 경험을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참 만남 집단 경험에 참여를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주된 이유다. 사람들은 종종 초기 참 만남 집단 경험의 정교한 묘사 또는 자아의 어느 부분을 묘사한 뒤에 숨어서 존재한다. 하지만 집단이 계속될수록 다른 사람은 점점 더 그들의 가면 뒤를 볼 것이고 그것에 도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우리는 자아의 표상적인 측면과 더 근본적인 존재적 자아 사이를 매우 심각하게 구분한다. 우리는 단지 내담자와 좋은 치료적 동맹을 형성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치료적 동맹은 광범위한 치료적 접근에서 효율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연구에서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관계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내담자가 도전받고 또 제공되는 관계의 힘에서 충분히 안정감을 느껴서 인간관계에 있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담자가 그의 존재적 자아로서 상담자와 관계를 맺는 용기를 내기를 원한다. 이것은 내담자에게 많이 요구되는 것인데 내담자가 만약 표현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자아의 다른 차원이라 생각하는 것 뒤에 숨어서 삶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 중심 상담자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을 깊이 있는 관계라고 묘사하게 되었다. 깊이 있는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접촉과 연대의 상태. 한 사람은 상대에 대해 완전히 진실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 높은 수준까지 이해하고 가치를 둘 수 있는 상태다. 먼즈와 쿠퍼는 깊이 있는 관계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을 더 설명한다. 내담자와의 깊은 접촉과 연대의 감정으로 다른 상대에 대해 개인이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공감과 수용을 동시에 경험하고 매우 투명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내담자는 공감, 수용, 일치성을 알아차리는 경험을 하고 그 순간에 완전한 일치를 경험한다. 즉,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부부는 핵심적인 치료 조건인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일치성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제공한다. 그 결과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경험을 강화한다. 사실 깊이 있는 관계를 핵심 조건과 같은 하위 변수로 분리하는 것은 다소 잘못된 것이다. 깊이 있는 관계는 이러한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것이다. 내담자가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과 함께 상담자의 공감의 힘을 경험할 때 가로 내담자가 무엇을 표현하든 가로 닫고 그리고 이런 공감이 단순한 역할이 아닌 상담자의 자아와 완전히 일치함을 깨달을 때 그런 복잡한 현상의 힘은 분리된 조건의 어떤 부분적인 경험보다 훨씬 크다. 더 크다. 물론 깊이 있는 관계의 제공이 반드시 받아들여지거나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자는 오직 제공할 수 있을 뿐이고 내담자는 반응할지 안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때때로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한데 왜냐하면 내담자가 제공받은 것을 경험하고 미래에 가능한 반응을 위해 반응을 저장해 두기 때문이다. 오직 일부 사례에서 내담자가 의식적으로 그 순간의 관계적 힘을 상징화할 것이다. 내담자의 반응이 더 잦을수록 경험과 표현은 더 일치적인 형태로 변화한다. 깊이 있는 관계의 상호관계 경험에 대한 개념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종 오해받는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개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다. 상담자에게 관심의 초점인 전경은 관계다. 하지만 내담자에게 전경은 개인적인 과정이고 배경은 관계다. 내담자가 경험하는 깊이 있는 관계는 그것을 통해 내담자가 자기 방어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진솔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출입문과 같다. 상담자와 내담자 경험의 이러한 차이는 다음 연구에 잘 설명되어 있다. 글상자 3-6은 상담자가 핵심 조건의 강력한 통합을 통해 깊이 있는 관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내담자 셀리의 경험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고 초기 상담 경험과 비교해 그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다. 글상자 3-6 가장하기를 멈추었어요. 저는 가장하기를 멈추었어요. 저는 전에 3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두 좋은 경험이었고 상담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메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제가 익숙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이었어요. 처음 제가 가진 생각은 그녀가 저에 대해 다소 딱딱하다는 것이었죠. 전 더 부드러운 것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이전의 누구보다도 저를 더 완전하게 만나 주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저의 방어를 통해서도 저를 만났어요. 한 번은 저에게 도전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녀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 저에 대해 그녀가 좋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질문했어요. 그건 말하기 참 끔찍하죠. 하지만 그녀는 정말 잘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이 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느꼈어요. 저는 단지 네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저는 심지어 일상적인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두 개의 대답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가장 아는 대답과 진짜인 대답이요. 저는 두 가지 모두를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말했죠. 심지어 제 목소리 톤까지 달라졌어요. 덜 날카롭고 더 진지하고 더 풍부하게 말해요. 저는 모든 것을 보다 온전히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은 더 강력했고 다시 한번 풍부하게 되었어요. 전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이전의 삶에서 제가 거의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세상에 대해 습관적으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방어하지 않고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갔어요. 제가 익숙하게 느끼는 감정은 물론 제 안에 있는 다른 감정을 봤죠. 제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해서 저는 슬픔뿐만 아니라 증오도 느꼈고 그녀에 대한 비애도 느꼈어요. 흥미로운 것은 방어하지 않는 것이 절 덜 무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중요한 점이에요. 그것은 단지 내가 방어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상담자가 날 안정감으로 느끼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상담자는 진실하게 돌보는 인간으로서 저에게 도전했고 전 응답했어요. 저를 덜 두렵게 만든 것은 응답하고 또 계속해서 응답하는 바로 저였어요. 상담자에 대한 의존도 없었죠.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예에서 셀리는 자신의 경험의 고유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그녀는 상담자의 도전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자신이 그 도전에 응답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셀리는 또한 그녀의 진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통찰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상담자가 실제로 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덜 두렵게 했던 방어하지 않음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려 한 것이다. 이것은 내담자의 주권력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중심적 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상담이 단지 상담자가 깊이 있는 관계를 제공하고 내담자가 응답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과정으로 이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중요한 변수는 사회 환경의 제약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자신감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내담자의 힘이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내담자의 주권력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세계장에서 우리는 소위 핵심 조건이라고 불리는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그리고 일치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그에 앞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싶다. 첫째, 깊이 있는 관계를 이런 구성 요소로 분리하는 것은 각각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지만 다른 것 없이는 그중 어떤 것도 상대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우리는 이러한 조건 자체가 내담자의 변화하는 능력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담자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진정으로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상담자의 능력이 신비한 변화의 연금술에서, 그리고 내담자가 서서히 자신의 주권력을 이용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